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거제도 날씨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바람 한 점 없고 아주 잔잔하네요. 파도도 전혀 없고요. 자, 제가 어제는 여성 구독자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구독자분과 제가 대화를 나눠서 제가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참 깔끔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 여성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제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다가 마음에 들면 합가를 원하시냐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래서 서로 호감이 가고 마음이 든다면 합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단계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합가를 할 시에 남자분이 생활비는 당연히 돼야 되지만은, 여성분에게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을 통상 여성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 여성분은 단호하게 그것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좋아서 합가를, 서로 좋아서 합가를 하는데, 왜 생활비는 남자분이 되는 건 당연히 되는 건 맞지만은, 본인의 품위 유지비라든지 기타 남자분에게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기가 생활할 부분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왜 남자인데 그런 걸 요구를 하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제가 다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진짜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좋은 순수하고 무난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구나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다 다르는데요, 뭐 이런 것은 생활비를 명목은 당연히 남자가 되는 건 맞지만, 또 품위 유지비 차원으로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한 달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든 250만 원 경제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내가 생활을 해주니까, 함께 합가를 해주니까 나한테 200이든 25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여성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나름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은 합가를 해서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연인처럼만 가끔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걸 요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뭐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고 가끔 외롭고 허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가끔 만나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게 되면 남자분한테도 부담이 안 되고, 여성분도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뭐 남자분한테 그런 걸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남자분이 그러면 또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직장 생활해서 200, 250만 원 또는 알바를 해서 그렇게 받는 거 내가 부담할 테니까 생활비도 내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의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합가를 하는 일이 발생 시에는 남자분이 부담하겠다라고 남자분이 허용을 하는 경우는, 뭐 남자분이 주겠다 하는데 굳이 뭐 여성분이 경제활동 하지 않고 합가를 하면서 그렇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남자분이 인정하면요. 그렇지 않고 남자분이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제 채널에 여성 구독자분, 남자 구독자분 거의 80%가 거의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지, 합가라든지 혼인신고를 하고 지내기를 원하는 분은 아주 뭐 20% 또는
30%도 안 됩니다. 거의 비율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에 외로워서 이제 친구를 찾고 이성 친구를 찾고 하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기를 서로 원하면 그렇게 지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자분한테 뭐 생활비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남자분이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기타 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길 남자분도 원하고 여성분도 원하면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서 맛집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 유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자분이 부담하고, 또 여자분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살 수도 있고 커피를 살 수도 있고, 그거는 두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남자분하고 또 여자분이 두 분 다 또 합가를 원한다. 그러면 합가를 원한다면 또 남자분도 생활비 부담하고 여성분의 품위 유지비로 200만 원이든 뭐 250만 원이든 여자분하고 합가 시에 부담할 수 있으면, 또 여자분이 그렇게 하면 여자분한테 그렇게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합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남자분이 그 다음에 생활비를 부담하고 나는 뭐 200이든 250이든 뭐 300이든 부담할 수 없다 라고 남자분이 그런 선을 갖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신뢰와 믿음이 가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일정 기간에 기간이 후에는 뭐 제공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걸 제공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남자분들이 상당수 많은데요. 물론 남자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신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렇게 남자분은 부담할 수 없다. 여자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학과를 하는데 그 경제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통신비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기타 화장품도 사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동 못하니까 남자분이 부담을 해라 라고 했는데, 남자분은 못하겠다, 여자분은 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 합치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합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이 원만하게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남자분은 부담을 못하겠다, 여자분은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 결국은 조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여성분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남자분하고 가끔 만나서 맛집을 가거나 기타 또 데이트를 하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런 부분은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뭐 굳이 교제를 할 필요성이 없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은 뭐 합가를 원하고 여자분도 합가를 원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성분은 생활비는 무조건 남자가 돼야 되겠지만, 또 여성분은 뭐 경제활동을 내가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남자분이 좋아서 합가를 원하고 어떤 나는 금전적인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여성분이 바로 어제 통화를 하신 여성분입니다. 이런 마인드도 참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남자분이 생활비는 된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결국은 자기의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지, 남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극히 일부지만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참 마인드가 깔끔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답은 없는데요. 두 분이 원만하게 잘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성분 말씀도 맞고요. 여성분이 경제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것도 뭐 결코 틀리지 않고 안전장치 차원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분이 합가를 해서 아무 안전장치 없이 뭐 생활하다가 남자분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자분은 뭐 괜히 정말 이렇게 아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실망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단 1%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합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남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왜 처음부터 한 달에 250만 원이든 300만 원을 줘야 되냐, 생활비는 내가 어차피 다 되는데 뭐 여자분을 믿을 수도 없겠고 처음부터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걸 부담을 해야 되냐. 또 남자분들이 좀 능력이 되시고 남자분들 여러 명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처음부터 생활비 차원이 아니라 품위 유지비 차원으로 200이든 250을 요구하는 여성분을 참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90%가 남자분이 싫어합니다. 서로 믿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뭐 합가한다라고 해서 합가를 시작했는데 300만 원 또는 250만 원 꼬박꼬박 줬는데 본인의 딸 집에 애 봐주러 가야 된다, 본인 집에 가갖고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합가를 하고 한 달 중에서 거의 20일 이상은 본인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니까 남자분의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남자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 잘 조율해서 합가를 하든 왔다 갔다 하든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든 그것은 두 분이 원만하게 조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사례를 들은 것은 남자분 여자분 서로 합가를 할 시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품위 유지비 차원으로 200이든 250이든 300이든 그걸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여성분의 깔끔한 성격에 제가 상당히 놀라서 오늘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이분 얘기가 다 정답도 아니고요, 또 요구한다라고 그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서로서로 케이스가 다 다양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참 신선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서로서로 인연이 닿으려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